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25% 상호 관세 부과를 일방 통보하는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관세 부과 시점은 8월부터라고 밝혀서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워싱턴 권중희 특파원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타깃이었습니다. SNS에 가장 먼저 두 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는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 관계는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1일부터 25%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호 관세는 자동차와 철강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만약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과 나란히 공개한 일본 서한도 수신인만 이시바 총리로 바뀌었을 뿐 관세율과 부과 시점 등 내용이 모두 동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까지 남은 3주 동안 협상의 여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내 투자로 관세를 피하거나 시장 개방과 무역 장벽 철폐로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These new rates that will be provided in this correspondence to these foreign leaders will be going out the door within the next month, or deals will be made, and those countries continue to negotiate with the United States.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서한 공개 이후 태국과 남아공 등 총 14개 나라에 보내는 서한을 SNS에 줄줄이 공개했습니다. 25% 관세율이 최저로 최대 40%까지 통보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서한은 관세 유예를 연장하면서 더 적극적인 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네, 통상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고위 당국자들도 곧바로 막판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20여일의 협상 시간을 벌게 됐지만 상호 관세는 물론 품목별 관세 이견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까지 상호 관세를 유예하면서 본격적인 막판 협상에 돌입한 겁니다. 20여일의 시간은 벌었지만 협상 전망은 안개 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통한 상호 관세율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품목별 관세는 별도라고 강조한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와 철강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품목별 관세는 미국의 어떤 그 산업 보호 측면에서 굉장히 미국에서도 좀 중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안에 이뤄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안보 이슈를 관세 협상과 연계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두 개 협의가 진행 중인데 아시다시피 하나는 통상 협의고 또 하나는 또 안보 협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이 서로 얽혀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이자 대규모 대미 흑자국인 우리나라를 첫 번째 관세 통보 대상국으로 선택하면서 앞으로의 협상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우리 기업들은 공장 건설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상호 관세를 피하려고 미국 현지화를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소식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동반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순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8월 1일부터 25%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기록했던 뉴욕 증시는 이번 주 들어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는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이 주축인 브릭스 국가들의 추가로 10%의 관세 부과를 경고하며 불확실성을 더욱 키웠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 역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을 반영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만 8월 1일까지 상호 관세 부과 시점을 미룬 건 트럼프 특유의 협상 전술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증시 급락이나 폭락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I think that, this
sort of approach to the tariffs that Trump has taken can be used as a negotiating tactic. He wouldn't actually want to see them implemented because of the costs that would then be passed on to consumers. 뉴욕 유가도 관세보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시장의 원유 수출 가격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상한 것에 더 주목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현지의 생산성, 공장 건설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상호 관세를 피하려고 미국 현지화를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와 관세율 통보를 동시에 추진한 건 타코, 즉 결정적인 순간마다 언제나 물러선다는 월가의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25% 상호 관세 부과를 일방 통보하는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관세 부과 시점은 8월부터라고 밝혀서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워싱턴 권중희 특파원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타깃이었습니다. SNS에 가장 먼저 두 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는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 관계는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1일부터 25%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호 관세는 자동차와 철강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만약 미국산 제품의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과 나란히 공개한 일본 서한도 수신인만 이시바 총리로 바뀌었을 뿐 관세율과 부과 시점 등 내용이 모두 동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까지 남은 3주 동안 협상의 여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내 투자로 관세를 피하거나 시장 개방과 무역 장벽 철폐로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These new rates that will be provided in this correspondence to these foreign leaders will be going out the door within the next month, or deals will be made, and those countries continue to negotiate with the United States.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서한 공개 이후 태국과 남아공 등 총 14개 나라에 보내는 서한을 SNS에 줄줄이 공개했습니다. 25% 관세율이 최저로 최대 40%까지 통보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서한은 관세 유예를 연장하면서 더 적극적인 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통상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고위 당국자들도 곧바로 막판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20여일의 협상 시간을 벌게 됐지만 상호 관세는 물론 품목별 관세 이견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까지 상호 관세를 유예하면서 본격적인 막판 협상에 돌입한 겁니다. 20여일의 시간은 벌었지만 협상 전망은 안개 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통한 상호 관세율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품목별 관세는 별도라고 강조한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와 철강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품목별 관세는 미국의 어떤 그 산업 보호 측면에서 굉장히 미국에서도 좀 중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안에 이뤄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안보 이슈를 관세 협상과 연계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두 개 협의가 진행 중인데 아시다시피 하나는 통상 협의고 또 하나는 또 안보 협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이 서로 얽혀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이자 대규모 대미 흑자국인 우리나라를 첫 번째 관세 통보 대상국으로 선택하면서 앞으로의 협상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우리 기업들은 공장 건설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상호 관세를 피하려고 미국 현지화를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소식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동반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8월 1일부터 25%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기록했던 뉴욕 증시는 이번 주 들어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는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이 주축인 브릭스 국가들의 추가로 10%의 관세 부과를 경고하며 불확실성을 더욱 키웠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 역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을 반영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만 8월 1일까지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미룬 건 트럼프 특유의 협상 전술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증시 급락이나 폭락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I think that, this sort of approach to the tariffs that Trump has taken can be used as a negotiating tactic. He wouldn't actually want to see them implemented because of the costs that would then be passed on to consumers. 뉴욕 유가도 관세보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시장의 원유 수출 가격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상한 것에 더 주목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현지의 생산성, 공장 건설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상호 관세를 피하려고 미국 현지화를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와 관세율 통보를 동시에 추진한 건 타코, 즉 결정적인 순간마다 언제나 물러선다는 월가의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